식사는 못했습니다. 저는 예비역 공군 소장입니다. 한성주 장군 시사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남 통일전선 부장이 이제 폐식경에서 2월 25일, 26일, 27일 2박 3일간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영철이의 직업이 뭡니까? 대남 통일전선 부장,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을 점검하고 지령을 내리고 임무를 주는 자가 김영철입니다. 또 이놈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총정찰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정찰국장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내려보내갖고 미리 정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휘하에 있는 놈들이 서울 바닥에 올라와서 우리가 시가 행진을 할 때 다 같이 모여갖고 같이 가면서 이걸 정찰을 하고 있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김영철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 그 다음에 임종석, 서훈 이런 자들을 점검하러 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문재인 씨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는 날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 일거에 소탕을 해야 되는데 그놈들을 다 표면하에 다 수면 위로 올려놔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보이죠? 조명균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0일 날 이제 응원단이 어떤 가면을 뽑아들었습니까? 김일성 가면을 뽑아들었을 때 그거 김일성가 아니다. 어떻게 김일성 존엄에다가 눈구멍을 뚫느냐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 아니라고 한 자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노스코리아 스파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서훈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노스코리아 스파이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이 착해서 간첩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빨갱이 하고 있는데 빨갱이는 처벌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자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간첩죄는 처벌할 수 있어요.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엄연히 나와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죠. 사기 창탈 대통령, 거짓의 대통령. 이걸 말이죠. G20, 이제 20개 국가의 정상들도 다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진핑이조차도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들어온 저 문재인을 혼자 밥 먹어라. 니 혼자 밥 먹어라. 이렇게 해서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되고 여기 이제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하자고 했는데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올 때 이제 우리 애국 투사들 진짜 몸바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정부에도 들어가고 제향군인에 입 딱 닫고 앉아있는 제향군인에도 들어가고 대령연합회에도 들어가고 금융계에도 들어가고 다 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을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6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았고 참전 16개국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전 16개국이 전함을 끌고 그리고 잠수함을 끌고서 대한민국에 집결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그렇게 해서 해상 봉쇄가 내려지고 공중 봉쇄가 내려지면서 이제 대한민국 해방의 날, 또 임종석, 문재인, 서훈, 조명균,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의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중국 공산당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가 제일 헤드로 있죠.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적을 노스코리아라고만 했는데 왜 중공이
중국의 공산당이 주적이냐? 우리 1953년도 7월 27일 날 이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휴전협정에. 어느 나라가 했죠? 중국하고 중국, 미국, 예. 미국이 아니고 유엔군, 유엔. 그다음에 북한, 요 세 개 단체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엔군 16개국 플러스 대한민국 플러스 또 그때 병원선을 보내고 했던 23개국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나라가 싸웠던 주적이 어딥니까? 중공과 북한이죠. 따라서 중국과는 우리가 거래는 하되 군사적으로는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교수님 여기에 이 반중 친미를 통한 제2 대한민국 건국 저기에 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 북한을 도와서 지금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죠? 저 시진핑이라고 하는 자가 2002년도, 2003년도 이 어간에 만들어낸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동남공정, 그 다음에 서남공정 뭐 해갖고 이 모든 이민족들이 다 자기 땅이었다. 그렇게 해서 작년 9월인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일부분이요. 중국의 일부야. 속국하고 일부하고 완전히 틀려요.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였다 이런 중국 식이죠. 땅이었다. 이렇게 한 지방 자가 저 시진핑입니다. 저는 시진핑을 해적이라고 합니다. 파이어릿. 왜 해적이라고 하느냐? 저기 동중국해 거기에다가 이제 밀물이 되면은 섬이 드러나고 썰물이 되면은 섬이 없어지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해군 기지 만들고 공군 기지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항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아니다. 이거는 니들 땅일 수가 없다. 또 최근에는 영국 전함이 들어와서 이제 지나갔다 하는 보도를 보았을 겁니다. 그 영국 전함이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 공세가 내려질 것입니다. 자, 시진핑이 어떤 자냐?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동북공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가 지금 배후에서 이제 북한이 SLBM을 만들 때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해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국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개발하는 것을 다 도와주는 자가 시진핑입니다. 우리가 저걸 언제 했느냐? 2010년도 3월 26일 날 46명의 우리 전투함의 병사들을 잃어버렸죠. 그게 뭡니까? 천안함 북측. 2010년도 3월 26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을 했죠. 그걸 했던 장 본인이 이제 김영철인데 저는 시진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그 당시에는 부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주석을 했죠. 이때 김정일이가 중국을 3번 쫓아 들어갑니다. 2010년도 5월 3월 26일 날 천안함 복심시켜 놓고 들어가서 도와주시오라고 하는데 도와주시오가 아니고 이제 남한을 정복할 테니까 정복 전쟁을 허락해 주시오 하고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 5월. 이건 제가 쓴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8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김정일이가. 제발 전쟁하게 해주시오. 통일전쟁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제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까지 하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또 기어 들어갑니다. 3번째 후진타오를 설득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오. 그리고 미국만 막아주시오. 미국의 핵우산만 막아주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을 정복해서 나눠 가집시다. 이걸 했던 역사가 2010년도 5월, 2010년도 8월, 2011년도 5월 3번이나 들어간 겁니다. 이때 후진타오가 노했습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말려드는데 미국을 이길 재간이 없다. 핵전쟁을 이길 재간이 없다. 그렇게 해서 8월 달에 3개월 후에
누구를 만나느냐? 메드베데프를 만납니다. 메드베데프를 김정일이가 몽고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메드베데프는 이쪽 모스크바에서 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때 상호 간에 약 180명의 군사사절단을 데리고 와서 만납니다. 이 군사사절단이 거대한 군사사절단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구체적인 전쟁 논의 이걸 한 겁니다. 그걸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메드베데프가 노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질환이 있는 김정일이가 술 먹기 시작하면서 그해 2011년도 12월 17일 날 이제 세상을 고하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가 부주석을 할 때 그 일이 벌어졌는데 땅굴 전쟁에 대해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는 자가 지금 현재 시진핑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저 미국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둑판 같은 땅굴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시진핑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 시진핑이를 만났을 때 시진핑이가 땅굴이 있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저자는 미국을 이제 G1에서 G2로 끌어내리고 하려고 하는 패권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땅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있는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중국은 땅굴 전쟁의 모든 이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자다. 그리고 뒤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2의 건국 우리가 이 타이틀을 걸고 중국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데 있어서 땅굴 전쟁을 완벽하게 알고서 그걸 뒷받침하면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다. 따라서 이게 석권되고 나면 이것을 중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책략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깨달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쉬쉬하면서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대한민국 전역에서 땅굴로 저는 수십만 명, 100만 명, 왜? 쟤들이 예비 병력까지 하면은 800만인데 샤프 사령관, 이 양반이 800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아니다, 우리 900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20만 명의 정규군 플러스 약 800만 명의 어린 애들서부터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자들서부터 이렇게 해서 900만이라고 저 북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굴을 바둑판같이 파놨다면 900만 명 중에 몇 명을 집어넣겠습니까? 저는 400만 명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400만 명이 그 총은 어디에 있습니까? 5.18에서 400만 명이 갖고 뛸 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고 속에 있는 것을 땅굴로 기어 나와서 다 탈취해갖고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350만 명이 쓸 무기고를 털어서 그들이 갖고서 작전을 하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무기는 북한에서 쓰고. 그들의 군복은 어떻게 입고 나옵니까? 군복은 대한민국 군복을 다 갖고 경찰 복장을 갖고 또 삼성 복장을 하고 또 현대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어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미군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범죄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해외 또 북한에 있는 선량한 인민들 8천만에 대해서 당신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땅굴에 대비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님, 이제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미동맹의 한 축의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려주십시오.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당신이 북한을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굴로 기어 나와서 먹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땅굴에 대비하라. 통수명령을 미국 대통령이 내려주시고, 그거 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저놈은 노스코리아 스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공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땅굴 전쟁으로
이제 미국을 욕보이고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영토로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시진핑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자 여러분, 방금 한승진 장군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 제1의 월남, 여특공의 땅굴로 인해 가지고 월남이 패망했습니다. 그 게릴라전에 몇 명 소수의 인원에 의해 가지고 아무리 막강한 월남군 엄청난 재원이 있었지만은 망했습니다. 그의 전철을 보고 지금 우리는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오늘 이 자리에 한승진 장군을 모셨는가?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공을 들여갖고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적으로는 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교수님 여기에 이 반중 친미를 통한 제2대한민국 건국 저기에 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 북한을 도와서 지금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죠? 저 시진핑이라고 하는 자가 2002년도, 2003년도 이 어간에 만들어낸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 동남공정, 그 다음에 서남공정 뭐 해갖고 이 모든 이민족들이 다 자기 땅이었다. 그렇게 해서 작년 9월인가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한 말이 뭡니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일부분이요. 중국의 일부에 속국하고 일부하고 완전히 틀려요.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였다 이런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 한 지방 자가 저 시진핑입니다. 저는 시진핑을 해적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왜 해적이라고 하느냐? 저기 동중국해 거기에다가 이제 밀물이 되면은 섬이 드러나고 썰물이 되면은 섬이 없어지는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갖고 해군 기지 만들고 공군 기지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항행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아니다. 이거는 니들 땅일 수가 없다. 또 최근에는 영국 전함이 들어와서 이제 지나갔다 하는 보도를 보았을 겁니다. 그 영국 전함이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 봉쇄가 내려질 것입니다. 자, 시진핑이가 어떤 자냐? 2002년도, 2003년도 들어가고 다 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날을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6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았고 참전 16개국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전 16개국이 전함을 끌고 그리고 잠수함을 끌고서 대한민국에 집결하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그렇게 해서 해상 봉쇄가 내려지고 공중 봉쇄가 내려지면서 이제 대한민국 해방의 날, 또 임종석, 문재인, 서훈, 조명균,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의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중국 공산당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가 제일 헤드로 있죠.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적을 노스코리아라고만 했는데 왜 중국의 공산당이 주적이냐? 우리 1953년도 7월 27일 날 이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휴전협정에. 어느 나라가 했죠? 중국하고 미국. 예. 미국이 아니고 유엔군. 그 다음에 북한. 예, 요 세 개 단체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엔군 16개국 플러스 대한민국 플러스 또 그때 병원선을 보내고 했던 23개국 뭐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나라가 싸웠던 주적이 어딥니까? 중공과 북한이죠. 따라서 중국과는 우리가 거래는 하되 군산
2월 10일 날 이제 응원단이 어떤 가면을 뽑아 들었습니까? 김일성 가면을 뽑아 들었을 때 그거 김일성가 아니다. 어떻게 김일성 존엄에다가 눈구멍을 뚫느냐 이렇게 하면서 김일성 아니라고 한 자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노스코리아 스파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서훈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노스코리아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노스코리아 스파이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이 착해서 간첩이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빨갱이 하고 있는데 빨갱이는 처벌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자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간첩죄는 처벌할 수 있어요.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엄연히 나와 있으니까 처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죠. 사기 창탈 대통령, 거짓의 대통령. 이걸 말이죠. G20 이제 20개 국가의 정상들도 다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진핑이조차도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들어온 저 문재인이를 혼자 밥 먹어라. 니 혼자 밥 먹어라. 이렇게 해서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회복되고 여기 이제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하자고 했는데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올 때 이제 우리 애국 투사들 진짜 몸바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정부에도 들어가고 재향군인에 입 딱 닫고 앉아있는 재향군인회에도 들어가고 대령연합회에도 들어가고 금융계에도 그때 동북공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가 지금 배후에서 이제 북한이 SLBM을 만들 때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해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국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개발하는 것을 다 도와주는 자가 시진핑입니다. 우리가 저걸 언제 했느냐. 2010년도 3월 26일 날 46명의 우리 전투함의 병사들을 잃어버렸죠. 그게 뭡니까? 천안함 북측. 2010년도 3월 26일. 그리고 얼마 있다가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을 했죠. 그걸 했던 장 본인이 이제 김영철인데 저는 시진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이가 그 당시에는 부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가 주석을 했죠. 이때 김정일이가 중국을 3번 쫓아 들어갑니다. 2010년도 5월 3월 26일 날 천안함 복심시켜놓고 들어가서 도와주시오라고 하는데 도와주시오가 아니고 이제 남한을 정복할 테니까 정복 전쟁을 허락해 주시오 하고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 5월. 이건 제가 쓴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8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김정일이가. 제발 전쟁하게 해주시오. 통일 전쟁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고서 이제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까지 하고 그 이듬해 5월 달에 또 기어 들어갑니다. 3번째 후진타오를 설득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오. 그리고 미국만 막아주시오. 박사는 못했습니다. 저는 예비역 공군 소장입니다. 한성주 장군 시사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립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남 통일전선 부장이 이제 폐식경에서 2월 25일, 26일, 27일 2박 3일간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김영철이의 직업이 뭡니까? 대남 통일전선 부장.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간첩들을 점검하고 지령을 내리고 임무를 주는 자가 김영철입니다. 또 이놈이 또 하나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총정찰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정찰국장은 북한의 특수부대를 내려보내갖고 미리 정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휘하에 있는 놈들이 서울 바닥에 올라와서 우리가 시가 행진을 할 때 다 같이 모여갖고 같이 가면서
이걸 정찰을 하고 있는 자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김영철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있는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 그 다음에 임종석, 서훈 이런 자들을 점검하러 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문재인 씨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는 날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 일거에 소탕을 해야 되는데 그놈들을 다 표면하에 다 수면 위로 올려놔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보이죠? 조명균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